네, 2부에서도 역시 다채로운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주식 향방 등에 대해서 이제 MTN의 박영우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오늘 주주분들께서 예. 네,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현재 가치보다도 성장성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이 보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미래 가치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시장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노펙스에 과연 내가 오늘 와서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잘하는 일인가 이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편파적인 생각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뭐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아우 제 얘기랑 같은 편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어떤 때는 혹독하게 질문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은 우리 지하영 상무님 어떻죠? 여쭤보기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떤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인데. 네. 죽고 있는 거죠. 네, 뭐 미국 경기 침체 공포, 뭐 금투시대 이슈 등 장세가 불안정한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아직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7월 달부터 좀 주의를 했어요. 시장 네. 막 올라가고 할 때도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돈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돈의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지수 관련주만 매매를 해서 지수만 올려놓고 다른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보면서 역시 시장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머니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돈의 힘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업을 볼 때도 기업의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데 시장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간으로 조금 좀 힘들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방송을 준비하려고 자금 흐름을 새로 한번 봤더니 이제 바닥 징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갔다가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돈을 바닥에서 받치고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요 자료를 몇 번 자료입니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만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중간 5번 자료, 5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위에가 외환 보유고입니다. 제가 라인을 그려놨는데 저 외환 보유고가 그 이전부터 외환 보유고가 올라가지 못하고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저기 하면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외환보유고가 그 중간 게 뭐냐면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환이 쌓이고 있는 건데 외환이 쌓이는데도 여러분들 맨 위에가 외환보유고를 보면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죠. 이유가 뭘까? 이거는 다른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돈이? 자본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주의를 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하락했고요. 최근 들어 7월 달부터도 주의를 했던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적자에서 흑자로 무역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두 번째 왼쪽 그 파란색 라인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외환보유고가 늘질 않았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주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 이런 게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맨 위에 외환보유고를 보시면은 다시 맨 끝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8월달 외환보유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8월달에 상당히 어렵게 지금 움직였는데 지금 9월달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지만 자본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회만 잘 잡으시면은 정말로 좋은 종목도 저점에 살 수 있다는 이런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저는 시장을 볼 때 종목의 움직임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은 네. 시장의 메이저들이 돈을 갖고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조금 지금 좀 힘들 거예요. 상당히 힘든데 오늘도 뭐 시장이 올랐다가 좀 쭉 장구간에 빠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요.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라고 마음 놓고 사시라고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네,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고 예, 있겠습니다. 예. 그 일반 시장에 대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위원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식 시장은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을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가 코카콜라가 제일 유명하죠. 네. 코카콜라를 투자하면서 거의 독과점에다가 그 다음에 소비가 줄지 않는, 그 다음에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네. 이런 아이템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잘 읽은 거죠. 제가 시노펙스를 보는 것도 지금 바로 그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처음에 시노펙스를 제가 관심 가졌을 때가 키패드 할 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다음엔 FP12를 완전 전향을 했거든요. 근데 PCB를 본다 그러면은 시노펙스 보면 안 되지. BH 봐야죠. 사실입니다. BH하고 매출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고 BH는 애플이라는 탄탄한 데도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어느 날 필터를 한다고 합니다. 꽤 오래되셨죠? 네. 그때 서울시하고에서 수도사업소도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제가 판단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료용 힐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미친 짓이다 이거. 그때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됐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거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하고 예. 있는데 그게 이 회사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이슈를 만들지는 못한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니까. 근데 이번에 그 필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 있는 사람한테 한 다리 건너면 또 저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세 다리 건너면 아마 성렬 대통령님까지도 아마 제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그 친구들이 있어갖고 물어봤더니, 야,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왜? 그때 이건 너무나 힘든 사업이다. 여기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고 다루는 데라서 웬만해서는 못 바꾼다, 이거.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웬만해서 못 바꾼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가 네. 저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미쳐갖고서. 네. 계기가 있었죠. 예, 그때가 이 한국 그 의료기기 장비 협회 거기 그 예전에 하시던 분들 이렇게 친구들 했는데 그분이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임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너무나 힘들어요. 회사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제가 들고 와서 예. 이거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두세 가지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이걸 하고 있다는데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하고 회사 과정은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건 독과점 사업입니다. 이거 정말로 대기업에서는 시장이 작아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니치마켓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너무나 승인받아야 될 게 많고 폐쇄적이고 이런 사회에서 진입을 못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국책사업을 해서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국책사업 지원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못 합니다, 이거. 이 회사가 독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 수입입니다. 지금 자기가 알기로만 해도 한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이 2조 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 30에서 50%는 2년 안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년 차, 그러면 30에서 50%면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 회사의 그 멀티플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성장성이 있고 영업이익률이 있으면 보통 멀티플을 3에서 5 정도 주거든요. 매출액에. 그래서 회사를 딱 봤더니 매출액이 1조가 안 되네. 이제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만약에 1조가 된다고 하면은 멀티플을 3만 줘도 3조예요. 얼마 안에? 2년 안에.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잠깐. 예.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사실 힐타 시장을 잘 몰라서 네네. 다른 분한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하고 있다는데 그랬더니 이거 쫙 적어주는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서 이거 다 하고 있다는데 그랬더니 임상실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 그래서 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대단한 회사네. 국책 사업이지. 네. 여기는 다음에는 이건 나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필요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는데 이제는 성인병 때문에 심장투석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의료보험으로 감당하는 비용이 너무나 커질 거다. 그럼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안 해놓으면은 이제는 수입품만 가지고서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정부에서 그걸 생각하고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맞습니까, 그게? 그게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2000 정부에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만 국산화를 하려고 정부의 4개 부처가 모였어요. KMDF라고 해서 건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이름도 좀 길죠. 의료기기만 국산화하기 위해서 식약처 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올해에 주력할 사업을 딱 10가지 선정을 했어요. 2024년 10대 과제. 10대 과제를 네, 선정했군요. 그게 1번이 위해서요. 오. 1번이 지금 뭐 이동형 인공시장, 약간 우리 9월달 말쯤에 이제 성적 테스트 들어간다고 하는 HD. 네네. 그다음에 이동형 혈액 투석 필터. 그다음에 혈액 투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데가 안 해요. 우리 회사가 또 하는 게 있어요. 독보적으로 시노펙스가 이제 딱 잡은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같이 갖고 가는. 보통 이제 혈액 투석하는 회사들은 기계랑 필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정수기가 필요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정수기 그런 제품들이 올해 정부에서 10대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1번이 저희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임상도 지금 이제 품목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해외 시장과 경쟁을 하려면 학문적인 뒷받침, 각종 전문화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국책과제로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5대 병원과 진행하고 있는 게 또 국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된다면은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지금 그 5대 병원에서 국책과제로 지원을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쓴다 그러면 다른 데도 쓰기 시작을 할 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계나 이런 것들도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시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까 워렌 버핏을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워렌 버핏이 이 시노펙스를 알았으면 투자를 할 겁니다. 왜? 독점적 시장에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데가 개발하지 못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렇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뭐 주가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시장이 얼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영업 이익률도 힐타 쪽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높이 올라간 회사 한 두세 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필터 사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 영업이익률이 20% 안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 건지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멀티플을 최소한 매출액이다 멀티플을 5배를 줘도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중요한 건 회사에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노펙스를 염두에 두고서 계속 서치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도 보고 제가 그 IR 하시는 우리 상무님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물론 물어본다고 해서 다 대답 안 해줍니다. 참 어떤 때 맞자니 오늘도 병원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얘기 안 해주더니 오늘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잘 안 해줘요. 안 해주지만 네. 제가 이제 그동안 기업 탐방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 있죠. 그거 딱 보면 하고 감을 좀 잡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선 지화 형성이 힘이 좀 떨어진 걸 보고서 안 좋구나 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거에다가 제가 이제 간단히 6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6번 화면 그 파워포인트 6번 보면은 네. 사실 주식 투자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경제 지표 중에서 우리가 크게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를 나누는데 미시경제는 일간, 주간, 월간 단위의 그 변동을 미시경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시는 분기, 반기, 연간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미시경제는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시장경제에서 변해요. 그런데 거시경제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운영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네. 미시경제는 주로 원자재나 제품 가격이나 이런 거의 변동을 요게 만들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이잖아요. 금리 결정은 주로 이제 거시경제를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FOMC에서 이번 추석 기간 중에서 아마 그 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이분들이 매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거시경제입니다. 약간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러니까 네. 월 단위가 2개월 연속 변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네. 이 월 단위가 2개가 변하면은요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또 보시면은 이 미시경제라는 거는 주가하고 동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고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는 주가하고 후행을 하거나 역행을 합니다. 경제학자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많이 없는 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거시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건 네. 국가경제를 운영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주식시장에는 이런 미시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요거 한번 그 7번부터 한번 쭉 돌려주면은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GDP에서 수출이 한 50%가 넘거든요. 네. 그랬을 7번 때 우리는 네.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7월 달에 그 수출이 증가한 거는요. 사실 보시면은 조선하고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이 그러네요. 다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외국인들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걸 사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거를 미리 알면은 시장을 좀 주의를 할 수가 있죠. 시장은 또 럭비공 같아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은 석유화학 요즘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수출 동향으로 보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이건 유가가 높아져 가지고서 판매 가격이 높으니까 수출 금액이 높아지는 건데 그 옆을 보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군요. 바로 이런 게 미시경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보면은요. 이제 여기에 보면 무선통신기기라고 있어요. 무선통신기기가 휴대폰입니다. 잘 보시면은 2개월 연속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죠? 삼성전자 휴대폰을 많이 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봐서는 시노펙스가 2분기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저효과도 좀 있고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빨간 것들이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빨간 라인이.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안. 그러니까 시노펙스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삼성전자에서 많이 못 파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 2개월 연속 올라갔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지금 제가 봐서는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지. 이제 저는 이런 거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통적으로 예. 최근 한 10년을 분석하더라도 예. 3분기는 전통적인 강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성수기고요. 예. 2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네. 2분기가 가장 비수기였고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네. 보시는 그래프가 이게 15년 그래프입니다. 맞습니다. 15년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2분기에는 대부분 다 내려왔잖아요. 2분기에 대부분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8월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그 그래프가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바로 미시경제에다가 역사적 변동성이에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시노펙스 3분기 실적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또 돼서 어떻게 다시 보는지 이런 것들에서 알려드리겠지만은 시노펙스 저는 3분기 실적 걱정 안 합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한눈에 딱 네, 보니까. 이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걸 보시고 또 하시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보죠. 그냥 이거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미시경제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고 소형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소형 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TV인데 네. 물론 요즘에 대형 디스플레이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소형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거. 요거는 언제부터 올라가냐면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형 디스플레이가 많이 팔린다? 휴대폰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시노펙스가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숲을 보시는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은 사실 급하게 너무나 막 안 하고 바닥에 내려오더라도 싸게 산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지금 조금 좋아지고 한다면은 네. 전 지금 사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도 막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그 주주분들을 위한 방송인데 네. 예. 매수 타이밍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예. 주주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주분들을 위한 방송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시장이 리스크만 없다 하면 나 여기서 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사고서 내려가면 한 번 더 사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사시면은 네. 정말로 편하거든요. 전 지금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샀다라는 얘기는 못 하고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야 여기서 사라 뭐가 두렵냐 이거 그래프 다 보이고 네. 회사에서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고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은 내려가면 더 싸게 또 사면 되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얼마나 좋냐.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50원 사고서 나머지는 내려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주가 나가기를. 더 싸게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지금. 주주분들께서 네. 마이크가 지금 네네. 부재해서 좀 큰 목소리로 예,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잘 들리시는지 네. 네, 말씀 남겨주시면 그래서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왼쪽이 반도체 가격이고요. 오른쪽이 그다음에 왼쪽이 그 수출 동향인데 수출은 사상 최고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저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만 원대까지 예, 근데 떨어졌습니다. 지금 막 아마 시노펙스만 갖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내리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내린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을 해줘야 엔비디아가 그 GPU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실적이 좋은데 네. GPU HBM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하이닉스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큼 잡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보다 떨어진다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을 공급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공급하는 게 거의 다 왔다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엔. 그래서 저는 6만 전자라니까 이게 구미가 생긴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시장만 어렵지 않다면은 시노펙스 삼성전자 저는 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노펙스는 워렌 버핏 정도 되시는 분이 아마 시노펙스를 봤다면은 틀림없이 베팅을 할 사람이다.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독과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용 환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다. 네. 예, 2025년, 그러니까 2030년도 되면은 60세 이상 노인이 35%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명은 연장은 돼서 늘어나고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이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의료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코멘트를 해준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제가 죽어라고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네, 그 전까지는 뭐 사기일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사실 상무님의 얘기가 100%안 믿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100% 잘 안 믿습니다, 원래. 네, 조금 유튜브니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위원님이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다. 네, 두 번째는 눈으로 안 본 거 안 믿으세요. 저 안 믿어요. 네. 박영호 위원님께서 보수적이시고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안 믿으신다고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회사에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노트를 갑자기 딱 꺼내시더라고요. 노트를 꺼내셨어요. 딱 꺼내셔갖고 1번, 2번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실제 공장을 와서 한번 딱 보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제는 정말로 믿어도 되겠다. 네. 저도 탐방 다니고 하면서 한두 번 속았나요, 제가? 네, 위원님께서 이제 시노펙스의 공장을 보시고 믿게 됐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공장을 안 보여주면은 내가 안 온다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만든다 해놓고 나서 실제 라인도 구성도 안 돼 있고 생산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생산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100%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라인이 구성이 돼 있는가를 봐줘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내 바이오 회사 가서도 바이오 안 보여주거든요. 바이오는 정말 안 보여줍니다. 근데 안 보여주면 안 가요.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다 하고 빤스만 입고서 다 들어갔다. 방진복 뭐예요? 위생복인가? 네, 위생복. 네. 다 들어가서 배양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러 가는 건데 저는 시노펙스는 제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외부 검토와 내부 검토와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검토까지는 일단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노펙스 주주님들한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주식 투자 오늘 내일 하고 말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최소한 이 주식 가지고서 뭐 집을 한 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도 해서 2년 안에 1배, 2배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만 합니다. 1년에 10%만 남아도 정말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뭐 50% 정도 2년치에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노펙스 긍정적이신가요? 저는 무지 긍정적입니다. 이제 확실히 공장도 눈으로 보셨고. 저는 다 봤어요. 다 보고. 네, 확실하게 검토하셨다. 저한테 확실하게 신뢰감을 준 게 의료계통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조아영 상무님 얘기하는 건 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잘 안 믿어요, 이거. 네. 그것도 딱 갖고 오셔서 네. 하나씩 물어보시면 예, 제가 그분들이 내일장에서 한번 그분들이 질문 이거 다 되고 있는 체크하라고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하나 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임상 들어가야 되는데 임상 실험 해나 준비되고 있나 물으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 못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맞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예,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뉴스로 나오더라. 임상 어느 서울대병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야, 이 정도 그 국책과제로 지원을 해서 여기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이제 투석 필터 수입하는 사람들은 시노펙스 앞에 와서 문에서 기다리고 필터 달라 그래야 된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마 시장을 다 석권할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거는 제가 아니라 네. 전문가들이. 그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네. 저는 회사는 안 믿는데. 지화영 상무님을 지하영 상무님은 안 믿거든요. 네. 왜 IR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하영 상무님한테는 제가 마음을 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렇게 해서 참 좋게 보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은 얘기 안 할 거는 정말로 안 하세요. 오늘 그 우계병원 진짜 오늘 여기 와서 들었다니까는요.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니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믿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물어보냐면은 네. 제가 그 자문을 구했었던 분들이 어느 병원이냐 자꾸만 물어보는데 네. 몰라? 야, 씨, 어디 후진대 사는 거 아니야? 아닌데 대학병원 서울대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 확인해봐 그랬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가 그제 물어봤나요? 네. 안 알려줘가지고서 오늘 물어보는데.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야 될 건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 캐치하느냐.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빨리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쪽 가서 어떻게 확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거치를 이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근거치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게 제가 할 일인데 여기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 주가 변동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회사 매출 1조 하면은요 성장성이 있었고 멀티플 지금 2조 정도는 갈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한 2배 정도니까 1조 매출 나올 거고요. 1조 매출 나오면은 주가는 2조 정도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7천 원대 되면은 한 2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는 평가 가치 성장성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종목이 네. 영업이익률도 높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정도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거를 2, 3년, 그러니까 2년 후에를 그 실적을 가져오는 게 포워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워낙 좋은 회사니까 거기는 뭐. 근데 이런 그 스몰캡이라고 하는 소형주들은 어떤 때는 5배 정도 갈 때도 있어요. 아니야. 바이오 같은 건 10배도 가고 20배도 가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회사니까 저는 기대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회사를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고만 있으면 괜찮아질 회사. 저축하듯이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 네, 회사. 그렇죠. 네. 저축하듯이 매월 조금씩 사도 되는 회사. 네. 주가 신경치 않아도 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네,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저도 앞으로 시노펙스의 더 멋진 활약과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주주분들께서 현재 지화용 상무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부분도 있고 또 주식 관련한 내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노펙스에 관련해서 주주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마이크가 네, 맞습니다. 중간쯤에 오면 네, 상무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부재하셔가지고 들고 와서 입에다 대고 네, 들고 와서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네, 그렇게 네네. 예, 마이크가 지금 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네, 또 예, 박영호 위원님께서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용 남겨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은 네. 저희가 이제 기본 방침이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캐시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 예, 그런 부분들을 빼고 네.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미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를 네. 했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대로 또 보도 자료라든지 뭐 공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에가 좀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가 부재해서 조금 예.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저번에 투석 필터 출하식은 납품인지 아니면 상징성의 행사였는지 네.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그 납품이었고요. 네. 실제 납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출하식 행사하고 나서 네. 이렇게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처음 지난달 이제 그 광복절 하루 전날 실적 발표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때 저걸 첫 환자가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용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환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도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미 이제 그 두 자릿수 때 환자가 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ISO 1485 인증 후에 유럽 네. CE라든지 뭐 FDA 인증은 언제쯤 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예, 지금 타겟으로 보면 네. FDA하고 CMDR은 내년도 말 타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준비되면 글로벌 시장에 네. 우리가 이제 그 뛰어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사전 단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사전 단계가 단순한 서류 접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번에 그 상위 5대 병원과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그런 자료들에 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도 추가로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확정이 좀 됐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첨부가 된 상태에서 CMDR이라든지 네. FDA에 등록이 돼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중 이렇게 이제 뭐 지금부터 지금 준비를 나머지도 쭉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으로 갖고 있는 거는 25년 말. 네. 그렇게 타겟을 갖고 있고 그거보다 뭐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방향 자체는 그 FDA와 CMDR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임상 4상 끝나는 시기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임상 언제쯤 4상은 될까요? 실제 임상 그 사람이 쓰는 네.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 기간 자체는 이제 뭐 1년 동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요번에 진행하는 임상 자체는 18개월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임상은 그 학술 논문까지 네.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면은 아마 실제 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끝날 거고 나머지 절차들이 준비가 되면 학술 논문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순수 사업 진행 현황도 궁금해하시는 주주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이제 초순수 관련해서는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터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 RO라고 리버스 오시모시스라 그래서 역삼투압 필터를 쓰게 되거든요. 그 우리 시노펙스가 하는 거는 그 전 단계에 들어간 필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순수 외에 이제 폐수나 뭐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은 초순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에 들어가는 필터 공급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 파이널 UF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파이널 UF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 RO 공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처리에서 그 많은 물들이 폐수로 발생이 되고 이게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정말 파이널에 들어가는 미세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걸 그 회사마다 파이널 UF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고객사에서 파이널 UF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네.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지금 안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원래 필터 기술과 그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 고객사한테 샘플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초순수 부분보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하는 그 시장들이 있어요. 폐수나 그다음에 그 이제 오염이 되면서 최근에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초순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데 사용이 되지만 버려지는 환경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또 시장들이 열리고 있고 부족한 물 때문에 해수 담수화 쪽으로 또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 포스코 광양이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가 또 필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좀 Q&A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주주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초순수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전엔 오늘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말 한번 제가 확인하자고 할 거거든요. 네, 꼼꼼하게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그래서 나중에 바랍니다. 말씀드릴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시노펙스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시노펙스를 저기 사도 좋다,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주분들한테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왔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회사가 제가 생각한 거가 다르게 움직여 간다 그러면은 주주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말씀드릴 테니까는요. 제가 또 오늘 주주분들한테 기회가 또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시노펙스만 매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하면은 정말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보면서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노펙스와 같은 회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은데 뭐 회사에서 불러주면 하고요. 한번 안 하고. 방금 그 주주분께서 네. 위원님 방송에서도 언급 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제 네, 별명이 시노펙스 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이번에 제가 아까 데이터 보셨잖아요. 2분기 연속 휴대폰 수출이 늘은 거 2월간 연속. 네. 바로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바로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앉아서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Don't worry.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할 거고요. 그때는 제가 또 눈으로 본 것들 몇 가지 또 볼 게 더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때 제가 본 거를 솔직하게 아까처럼 다른데 외부 계신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시노펙스의 아버지 박영호 위원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주주 클럽을 통해서 네, 답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 오늘 이제 사실 주주분들과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네. 딱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회사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실제 저희 그 주주 그 게시판에 올리면 아마 어떠한 질문이라도 그날 다 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주주분들께 다가갈 거고 또 사업은 그 우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회사로 가겠다.
그다음에 IT 분야도 또 정말 이미 그쪽에는 글로벌 기술 그 탑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이미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비전 2030 말씀드렸는데 저희 실제 경영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네. 공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그렇게 자꾸 가고 있는데 중간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임직원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향후에도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주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